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오늘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추리 걸작선, 브루스 파팅턴 설계도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통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건을 승낙함. 카드의 수신인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기 바람. 피에로. 다음은 이렇네.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자세한 설명을 바람. 현품과 교환 조건으로 사례금을 준비하겠다. 피에로. 그 다음은 사정이 긴박해졌다. 계약을 수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밖에 없다. 만난 날짜를 편지로 통지할 것. 이쪽에서는 광고로 알리겠다. 피에로. 마지막은 월요일 밤 9시 이후 2번 두드릴 것. 우리 둘뿐이다. 의심할 필요 없음. 현품과 교환으로 현금 지불함. 피에로. 모조리 갖춰져 있네. 왓슨, 광고의 상대를 잡을 수만 있다면 말이야. 홈즈는 테이블을 손끝으로 두드리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으나 이윽고 펄쩍 일어섰다. 뭐 결국 그다지 어려운 건 없겠지. 이 집은 이 정도로 충분해. 데일리 텔리그래프 신문사로 마차를 몰아. 오늘 일의 결말을 내기로 하지. 다음날 아침 식사가 끝나자 약속한 대로 마이크로포트 홈즈와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찾아왔고 홈즈는 우리가 어제 한 행동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가 강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자 경감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우리 경찰관은 그런 짓은 못합니다. 홈즈 씨, 당신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성과를 올리는 것도 당연하군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두 분은 머지않아 공경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건 다 아름다운 조국, 영국을 위해서죠. 여보게 왓슨, 그렇지 않은가? 그건 그렇고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일이야. 셜록, 감탄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테냐? 홈즈는 테이블 위에 있는 데일리 텔리그래프지를 집어들었다. 오늘 나온 피에로의 광고를 보셨습니까? 뭐라고? 또 나왔는가? 아, 이겁니다. 오늘 밤, 장소와 시간 같음, 2번 두드릴 것, 매우 중요함. 당신의 신상이 위험하다. 피에로. 레스트레이드가 외쳤다. 굉장한데? 상대가 이에 응하고 나와준다면 도간에 든 쥐가 되겠군.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광고를 낸 겁니다. 두 분께서 오늘 밤 8시경에 콜필드 가든에 오시면 사건의 해결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홈즈의 버릇이지만 몰두하고 있었던 사건의 해결점이 보이면 얼른 생활을 바꾸어 자기의 취미 활동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날도 홈즈는 고대 교회 음악에 관한 논문을 부지런히 마무리 짓고 있는 중이었다. 나로 말하자면 그와 같은 마음의 여유는 조금도 갖지 못했으므로 그날은 유달리 길다고 생각되었다.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것임을 생각하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벼운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모험에 나섰을 때에야 간신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었다. 약속대로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마이크로포트가 글로스터로의 역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오버스타인 저택 지하의 뒷문은 어제 우리가 열어놓았지만 마이크로포트가 난간을 넘어가는 일은 싫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주어야만 했다. 9시에는 모두 서재에 앉아서 상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났다. 11시가 되자 교회의 큰 시계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었는데 그 소리는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다.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마이크로포트는 의자에서 불안한 듯이 1분에 2번이나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홈즈는 입을 다물고 유연하게 앉아있었다. 눈은 반쯤 감고 있었으나 신경은 면도날처럼 예민해져 있었다.
갑자기 홈즈가 머리를 들었다. 온다. 현관을 살금살금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되돌아왔다. 밖에서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고 다음에는 닭목이 2번 날카롭게 울렸다. 홈즈는 우리에게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손짓을 하며 일어섰다. 불빛이란 현관에 가스등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홈즈는 현관문을 열고 검은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들어오자 문을 닫고 열쇠를 채웠다. 이쪽으로. 홈즈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우리가 기다리던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다. 홈즈는 바로 그의 뒤에 있었다. 남자가 놀라 외치며 달아나려고 하자 홈즈가 목덜미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왔다. 그리고 상대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 문을 닫고 등을 거기에 기대고 가로막았다. 그 남자는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금 비틀거리더니 기절해서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쓰러지는 순간 머리에서 챙이 넓은 모자가 벗겨지고 입가에서 목도리가 미끄러져 내리면서 발렌타인 월터 대령의 턱수염과 기품있고 단정한 얼굴이 나타났다. 홈즈는 놀라 혀를 찼다. 왓슨, 이번에는 내 얘기를 멍청이라고 써도 좋아. 이 같은 범인을 잡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마이크로프트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도대체 누군가? 잠수함 건조부장이었고 고 제임스 월터경의 동생입니다. 그렇군. 속셈을 알만한데 깨어났군. 조사는 내게 맡겨주는 편이 좋겠소. 우리는 대령의 축 늘어진 몸을 소파 위에 올려놓았다. 대령은 일어나 앉더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고서 이마에 손을 대며 흡사 자기의 감각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오버스타인 씨를 찾아왔는데요. 홈즈가 말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월터 대령. 영국 신사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오. 오버스타인과 당신의 관계는 모두 밝혀졌소. 캐드건 웨스트 청년의 죽음에 대한 상황도 마찬가지오. 남자답게 죄를 자백하고 조금이라도 속죄를 하시도록 충고하겠소. 상세한 일에 관해 당신에게 직접 들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오. 대령은 신음소리를 내고 양손으로 머리를 가렸다. 우리는 기다렸지만 대령은 말이 없었다. 홈즈가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모조리 알고 있소. 당신이 돈에 쪼들린 일도, 당신 형님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의 본을 뜬 것도, 오버스타인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고 오버스타인은 데일리 텔리그래프지의 광고란으로 연락했던 사실도 알고 있어요. 월요일 밤 당신은 관청에 갔었는데 캐드건 웨스트 청년이 당신의 모습을 보고 뒤를 밟았소. 웨스트는 전부터 당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지. 웨스트는 당신이 서류를 훔쳐낸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런던의 형님에게 가지고 갈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요. 웨스트는 선량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약혼녀를 팽개쳐두고 안개 속에서 당신의 뒤를 밟았는데 당신은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스트는 여기까지 따라와 당신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결국 죽이게 된 것이죠. 당신은 국가 기밀을 판 데다 무서운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대령이 외쳤다. 내가 아니오.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 맹세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캐드건 웨스트가 열차의 지붕 위에 얹혀지기 전에 어째서 죽었는가 말해주시오. 얘기하겠소. 자백합니다. 그 박해 짓은 내가 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입니다. 주식 거래소의 빚을 갚아야만 했어요. 나는 돈에 쪼들려 고민했습니다. 오버스타인은 5,000파운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파산을 피하기 위해 그의 말에 따랐죠. 그러나 살인에 관해서는 결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웨스트는 전부터 나를 의심하고 있었소. 당신이 말했듯이 내 뒤를 미행했습니다. 내가 미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현관에 당도했을 때였습니다. 안개가 짙어서 3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문을 2번 두드리자 오버스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웨스트가 뛰어나와 서류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따지더군요. 오버스타인은 짧지만 속에 칼을 장치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손에서 떼어놓는 일이 없었습니다. 웨스트가 우리 뒤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오버스타인은 웨스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웨스트는 5분도 못 가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가 죽어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버스타인은 뒤쪽 창문 밑에 열차가 머무는 것이 생각났나 봅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간 서류를 조사해보더군요. 그리고는 3장은 중요한 것이니까 자기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줄 수는 없소.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는다면 울리지에서는 대소동이 벌어질 거요. 오버스타인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갖겠소. 아주 전문적인 것이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 베끼는 것은 불가능하오. 하지만 오늘 밤에 전부 돌려놓지 않으면 곤란해요. 오버스타인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 3장은 내가 갖겠소. 남은 7장은 이 사람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다들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할 거요. 그 밖에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서 30분이나 열차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안개가 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웨스트의 시체를 열차 지붕 위에 얹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에 관한 것은 이게 다입니다. 그럼 당신의 형님은? 형은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발각당한 일이 있으니까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의 눈빛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뒤로 형은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으니까요.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 고요함을 깨트린 것은 마이크로프트였다. 속죄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양심의 가책도 다소 적어질 테고 처벌도 가벼워질 텐데.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버스타인은 설계도를 가지고 어디로 갔죠? 모릅니다.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파리의 루브르 호텔 앞으로 편지를 내면 닿는다고 하더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죄의 보상을 할 수 있겠군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그 녀석에게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 녀석 때문에 나는 이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종이와 펜이 있소. 내가 지시하는 대로 써주시오. 봉투의 수신처는 그가 말한 대로 쓰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지의 문구는 이렇게 쓰시오. 앞서의 거래에 관해서 지금쯤은 아마 알아차렸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복사판이 한 장 있습니다만 그것이 있으면 당신의 서류는 완전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중에 넣기 위해서 고생을 했으니까 500파운드는 받아야겠소. 우편 송금은 믿을 수 없으니 그마나 지폐로 받고 싶소. 그쪽으로 찾아가도 되지만 지금 본국을 떠나면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정오에 체링크로스 호텔의 다방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 됐소. 이걸로 상대가 오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지. 아니나 다를까 오버스타인은 나타났다. 오버스타인은 손에 넣은 설계도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려다 꿰매 걸려 영국의 감옥에 15년간 투옥되었다. 오버스타인의 큰 가방 속에는 귀중한 브루스 파팅턴 설계도가 발견되었다. 오버스타인은 이것을 온 유럽의 해군에 경매로 내놓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월터 대령은 형기 2년째 되던 해에 병으로 죽었다.
사건이 해결되고 몇 주일이 지나자 홈즈는 여왕이 살고 있는 윈저궁으로 불려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눈부신 에메랄드의 넥타이핀을 꽂고 있었다. 샀나? 내가 물었더니 홈즈는 빙긋 웃었다. 어느 자비로운 기부인께서 주신 거야. 그분을 위해 조그마한 일을 해드렸더니 말이야. 홈즈는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귀부인이 누군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 에메랄드의 넥타이핀은 브루스 파팅턴 설계도 사건을 언제까지나 홈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리라.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